포켓몬고라는 게임이 있잖아요. 그 게임이 굉장히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게임이잖아요. 그 게임을 해서 운동량이 늘고 살이 빠지고 그럼 그 포켓몬고도 디지털 치료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오늘 저 새로운 인물 잘생긴 분 하나 오셨는데 아, 저희 크루 새로 영입한 건가요? 눔코리아 대표이사. 디지털 헬스케어 하는 회사이고요. 요즘 워낙에 모바일 플랫폼 많이들 쓰시니까요. 이제 스마트폰으로 본인 식사 기록하고 운동 기록하면서 이제 전문가 코치랑 이제 메시지 주고받으면서 체중 관리하고 당뇨병 관리하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가 만드는 뭐 여러 가지 제품이라 그럴까? 서비스? 이런 얘기는 다른 영상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네. 디지털 치료제. 디지털 치료제라는 거가 뭔지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 일단 그 정의, 뭘 말하는 겁니까? 이게 영어로는 디지털 테라퓨틱스라는 개념인데 이 테라퓨틱스라는 게 뭐 화합물로 됐든 뭐 어떤 형태로 됐던 간에 치료에 도움이 되는 어떠한 디지털 매체를 활용해서 뭔가 치료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어떤 분야를 얘기를 하고요.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소프트웨어인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타깃 타는 질환이 명확하게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앱을 써가지고 뭐 단순히 내 기분을 좀 좋게 만드는 그냥 뭐 내 스트레스를 그냥 살짝 관리하는 정도를 디지털 치료기기로까지 이제 정의하지는 않고요. 네, 대신에 그러니까 명확한 치료를 해야 하는 질환이 대상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디지털을 활용해서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질환을 치료하는 과정이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 세 가지 조건을 갖춘 네. 어떤 재화를 디지털 치료기기라고 디지털 치료제라고 얘기합니다. 기존의 신약 개발로 알려져 있는 단계랑 이제 유추해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디지털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그런 과정을 유사하게 거칩니다. 그래서 이게 안전하고 아까 타깃하는 질환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질환에 효과적이다. 예를 들면 당뇨병이 타겟이라고 하면 보통 당뇨병을 이제 관리할 때 보는 당화혈색소라는 수치가 잘 떨어지느냐 그런 치료 성과들을 보게 되고요. 임상 시험을 통해서 유효성이 입증이 되어 있을 때 그거를 규제기관,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거는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까 의학적으로 효과가 있는 제품입니다라고 인허가를 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잠깐만, 식약처에서 그런 절차를 마련해 뒀다는 거는 우리나라에도 디지털 치료제가 이미 존재한다는 뜻이겠네요? 그 식약처에서 최근에 작년 2020년도에 디지털 치료기기 인허가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물론 가능은 했던 게 이제 의료기기의 하나의 축으로서 보니까 이거를 의료기기로서 심사를 해주세요라고 이제 식약처에 요청을 할 수는 있었는데 기존의 의료기기들은 대부분 하드웨어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치료제의 정의가 소프트웨어라고 딱 한정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 소프트웨어를 심사하는 좀 더 합리적인 기준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 기준을 이제 발표를 했고요. 이제 발표를 했다 보니까 기존의 디지털 치료기기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던 기업들이 이제 막 심사를 많이 넣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아직 허가로 정식된 거는 국내에서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규제기관에서 디지털 치료제로 확실하게 허가를 해준 거는 세계적으로 보면 언제가 최초입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당뇨병을 관리하는 제품을 되게 예전부터 만들어 오던 회사가 있는데요. 웰닥이라는 회사가 블루스타라는 제품을 이제 식약처의 인허가, 미국 식약처의 인허가를 받았던 게 대부분 뭐 되게 초기 사례로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디지털 치료제에 대해서 되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의사 입장에서 디지털 치료제를 접근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첫 번째는 디지털이라고 하는 거가 갖고 있는 특징은 시간적이나 공간적인 제약을 받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인 공간적인 제한으로 인해서 연속적인 관리가 불가능한 경우에 디지털 치료제들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연속적인 관리가 가능해지는 게 디지털 치료제인 거고 그게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앱이라든지 뭐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은 디지털화된 소프트웨어의 형태로 작용하는 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제까지의 의학이 갖고 있었던 가장 큰 한계점은 저희가 보통 병원에 와가지고 그 시점에서 어떤 처방을 받고 입원했을 때 치료했을 때
거기서만 좋아지고 나서 집으로 간 다음에는 상태가 다시 안 좋아진다든지, 혹은 여기서는 좋아졌지만 재활치료 같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못 받아가지고 다시 몸이 나빠진다든지 해서 일시적인 치료로 인해서 치료 효과가 지속되지 않을 때의 안타까운 마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개선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인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은 연속적인 모니터링이나 관리를 했을 때 효과적인 질환들이 주요 타겟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뇨병이라든지 대사질환 같은 것들이 들어올 수 있고, 두 번째는 환자분들이 매번 먹는 것도 관련이 되니까 영양에 관련된 부분, 잠자거나 기분이 변하거나 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심리적인 안정에 대한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기기나 치료제 같은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디지털 치료기기들은 만성질환 관리, 심리 상태 및 정신 건강에 대한 관리가 대세를 이루고 있고, 거기에 추가를 했을 때 재활이나 운동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붙어서 얘네들이 결국은 우리 일상생활의 전반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해주는 게 디지털 치료제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왜 웃으세요? 아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디지털 치료제도 어쨌든 뭐 의약품이랑 결국 목적은 같은 건데 네. 유효성, 안전성 얘기 자꾸 네. 하고 모든 질병을 다 이걸로 소프트웨어로 할 수 있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분야가 어떤 있을 질병, 것 어떤 분야에 지금 만성질환 뭐 얘기하셨지만 네. 그거 말고 또 어떤 것들이 있어요? 네, 그 생활 습관이 좀 관계되어 있는 질환들이 가장 크고요. 뭐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당뇨병, 제2형 당뇨병이 되겠고요. 그 외에 지금 실제 뭐 미국 쪽에서도 인허가를 가장 많이 받은 분야가 이제 정신 건강과 관련된 분야인데요. 예를 들면 약물 중독에 대한 이슈가 있거나 또는 우울증이 있거나 뭐 이런 구체적으로 진단을 받은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에 그 질환을 이제 개선시켜주는 형태의 디지털 치료제들이 좀 많이 나와 있는 편이고요. 일종의 작동 원리라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인지행동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지라는 건 내가 어떤 뭔가를 내가 이제 뇌에서 알아차리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게 이제 행동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자극시켜주는 건데요. 대부분 워낙에 인지행동 치료가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는 질환군부터 타겟을 해서 인지행동 치료를 사람 대면으로 했을 때 되니까 이거를 모바일이나 디지털로 옮기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접근성도 올리면서 효과성도 좀 유사하게 가져갈 수 있지 않겠어? 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단계로 이제 확장이 된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당뇨병 설명을 네. 좀 해보세요. 그럼 앱을 켰어요. 쉽게 얘기하면 당뇨병이라는 게 생기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원인 중에서 약을 통해서 교정할 수 있는 원인이 있을 거고, 환자가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했을 때만 교정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당뇨병 관리를 위해서는 의사가 약 처방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분들이 스스로 식사라든지 운동 같은 것들 혹은 다른 생활 습관을 잘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의사가 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환자가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그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게 디지털 치료제인 거죠. 그래서 환자가 실제로 식사를 하거나 할 때 이 식사가 이 환자한테 어떤 영향을 줄 건지를 의료진이 매번 붙어갖고 그거에 대해서 다 일일이 얘기해주면 제일 좋지만 그러기는 힘들고, 그러니까 환자가 스스로 그걸 인지해서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상태가 좋아지는구나라는 거를 습득함으로써 동기부여가 되고, 그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본인의 생활 습관을 개선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생기면 환자가 운동도 더 열심히 하고 식생활도 개선하면서 본인의 생활 습관 조절을 통해서 혈당이 조절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거 바보 같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한때 되게 포켓몬고라는 게임이 있잖아요. 그 게임이 굉장히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게임이잖아요. 그 게임을 해서 운동량이 늘고 살이 빠지고, 그럼 그 포켓몬고도 디지털 치료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켓몬고를 사람들이 하는 이유가 본인들이 살을 빼려고 하지는 않잖아요. 네, 재밌으니까 하다 보니까 살이 빠진다기 때문에 그 포켓몬고라는 앱을 갑자기 디지털 치료제로 인허가를 받기는 좀 어렵고요. 대신에 그 원리를 활용해서 디지털 치료제 형태로 잘 이제 별도 앱으로 잘 포장을 하고, 또 그걸 가지고 또 임상 시험을 해서 효과성이 있다면 네, 그건 디지털 치료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일반인들이 써가지고 그냥 아무나 썼는데 활동량이 늘어났다로는 보긴 좀 어렵고요. 당화혈색소 같이 아까 당뇨병을 이제 모니터링하는 지표들이 더 유의미하게 통계적으로 개선이 됐다고 하면 디지털 치료제로 사실은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합니다. 네. 눈은 재밌어요? 좀 해보면? 재밌다기보다는 이걸 쓰게 만들죠.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는 그룹도 있어요. 네, 디지털 치료제의 핵심은
환자가 스스로 이걸 써야 된다라는 동기부여가 돼야 되고 지속적인 사용을 통한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유도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키포인트인데 그걸 대부분 못하죠.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게임 같은 소프트웨어 뭐 이런 거 하고 우리가 흔히 이제 질병이 있을 때 먹는 약하고 결정적인 차이는 게임 같은 거는 구매자가 100% 돈을 낸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의약품은 대부분 건강보험 뭐 이런 제도를 통해 가지고 아주 일부만 본인이 내고 이 공적인 재원 뭐 국가든 뭐 건강보험공단이든 거의 돈을 내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절차가 까다로운 거고. 그러면 디지털 치료제도 뭔가 이렇게 허가를 받고 딱 하면은 건강보험 혜택이라든지 이런 거를 받아가지고 쓰기도 하고 뭐 이런 건가요, 그러면? 그 현재로 보면 사실 아직 국내에서 디지털 치료기기를 수가를 주고 있지는 않고요. 미국에서도 지금 이 디지털 치료기기로 인허가를 받은 회사들이 막 활발하게 막 처방에 대해서 돈을 벌고 있다는 얘기가 아직은 들리지는 않습니다. 의사들이 처방을 해줘야 이게 그 약에 대한 어떤 비용을 보험사가 지불을 해주는 건데 디지털 치료제 같은 경우에 아직 그 유통망이 잘 갖춰져 있지를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의사인데 디지털 치료제가 새로 나왔다고 해서 처방을 딱 하려고 보면 항목이 안 뜨는 거예요. 코드가 없어요. 네. 예를 들면 앱이니까 너가 처방받았으니까 알아서 가서 다운받아서 써라? 라고 해야 될지 또는 병원에서 코드까지 입력해가지고 앱이 작동하는 걸 확인해줘야 이거를 처방이라고 할지 과연 이거를 어떻게 환자들에게 보급해야 되냐가 생각보다 좀 이슈이긴 합니다. 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어쨌든 최근 한 10년 동안의 발전 속도 네. 이런 거를 보면 또 앞으로 또 세월이 좀 가면은 분명히 디지털 치료제가 우리 곁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성큼 다가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죠. 이건 뭐 100%. 아, 100%? 네, 저는 100%라고 봅니다. 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이거를 이제 선택의 옵션이 아니라 필수 옵션으로 좀 전환되는 경향도 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비대면 진료가 잘 되려면 거꾸로 디지털 치료제가 처방이 잘 돼야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왜냐면 그만큼 더 비대면으로 부족한 정보를 뭔가 딴 걸로 채워넣어야 되거든요. 특히 디지털 치료제가 치료적인 관점에서 뭔가를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거꾸로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관점에서는 이게 치료뿐만 아니라 모니터링 기능도 좀 같이 하고 있거든요. 봐야 한다라는 게 무조건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만들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안 오셔도 돼요 라고 얘기하면 이상하게 봤죠, 의사를. 근데 지금은 안 오셔도 돼요 하면 고마워할 수 있잖아요. 쓰고 나면 어떤 식으로든 장점과 단점이 나올 거고 그러면 기업들은 장점을 극대화시켜서 계속 쓰게 만들겠죠. 그 과정에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될 거고 그럼 거기에 또 돈이 들어올 거고 이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선순환 구조로 가는 그런 시기가 왔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진짜 디지털 테라퓨틱스의 어떤 장점들이 정말 많이 커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예측을 하나 하자면 오늘 이 컨텐츠 밑에 댓글이 하나 달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주식을 사면 돼요? 네. 네.